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또 제 책으로 한번 돌아와서 제 책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암자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왜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스님께서. 왜 왔냐 그러셨어요. 참 스님들 말씀이 짧고 또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외로워서 왔어요. 그랬더니 서울이 외로워서 이리로 왔어? 참 희한한 놈 다 봤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스님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네 그때 대답이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외로운 게 뭔지 아는구나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절에 5년 있었거든요. 좀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외로운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동네 해봤자 10집이 안 되는 산골이었거든요. 그리고 절까지 합치면 한 11집, 축구 선수들 숫자만큼. 근데 5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외로운 적이 없었는데 그 절에 들어가기 전에 1000만이 사는 서울에서 그리고 절을 나오고 나서 결혼하고 다시 살면서 외로움을 문득문득 느낀단 말이에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구나. 혼자 있지 못해서 외로운 거구나. 저는 그런 걸 그때 느끼고 이 책에다가 사람이 많다고 안 외로운 게 아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더 외로울 수 있다. 사람이 한 명 있어도 안 외로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 먼저 선생님은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외로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외로운 거지 뭐. 외로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외로움을 네.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누구든지. 안 느끼는 채 하기 위해서 대중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공허해서 외로우니까 안 느끼는 척 하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외로워요. 네. 자기가 만나던 대중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줄어버리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자꾸 늘어나야 돼. 그 수가 점점 그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려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네요. 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도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대중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광장에 모였던 사람이 텅 비어버리면 네. 공허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옆에 몇 억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쳐다보는 타인이지. 엄밀히 말하면 네. 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삶이라는 건 내가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내가 뭐 날개를 달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내가 뭐 땅에 꺼질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네. 그 외로움을 자기가 인식하고 하면서 그런 대중적인 모임이 그래서 순간순간 즐겁잖아요. 그렇죠. 네. 비슷한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기투합해도 재미있고 네. 같은 말을 해도 재미있고 또 의견이 틀려서 서로 다투어도 재미있고 네. 그런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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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거는 지나가고 보면 한 순간이잖아요. 네. 그런 군덕지가 없어졌을 때 갑자기 이제 외로움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때는 고독감, 공허감. 공허감. 네. 그러니까 수억 명이 있다 해도 그들은 내가 아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나로 충만히 느낄 때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느끼지 않는다기보다 덜 느낀다고 봐요. 덜 느끼는 거예요. 덜 느낀다. 근데 그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은 토굴에서 네. 그 수양하는 스님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네네. 스님들이 거기서 덕도하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이상해져서 정신과 약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자아의 힘이 약한데 그런 강한 경험을 하려고 하니까 네, 네. 감당을 못하는 네. 거예요. 그 자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네요. 그럼요. 네, 자아의 힘이 그게 중심적인 힘이야. 네네네. 자아의 힘이라는 걸 선생님 조금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그 내가 나다고 신뢰하는 믿음이죠. 네,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죠. 믿는 거, 그럼. 나라고 믿는 거. 그게 좀 강할수록 그럼. 어떤 것에도 흔들리는 힘이 그럼. 약하다는 거죠. 그 가끔 되게 안타까운 뉴스들을 접할 때가 있는데 연예인들 중에 한때 인기가 있다가 그렇죠. 갑자기 생활고가 오고 인기가 떨어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럼. 그런 연예인들 신문 기사 볼 때마다 많죠. 굉장히 이게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선생님 말씀하신 모든 인기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세상을 떠난 것인가 그건 두 가지 다 합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합해서 나오는 거지만은 네.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 그 공허감이에요. 공허감이에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선생님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수반대에서 나오는 질문 같은데 공허감을 덜 느끼려면 공허감의 면역력이 좀 생기려면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외로울 수밖에 없다. 외롭게 혼자 태어나서 외롭게 혼자 떠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롭게 혼자 살다가 그것을 내가 끄덕이면서 받아들이는 것에서 첫 출발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걸 인식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네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도하는 분들이 처자식도 다 버리고 토굴 속에서 10년이나 20년씩 수도를 하는 이유가 그 머리가 나빠서 그렇겠어요. 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지. 예. 이게 머리로는 알지만 정서적으로는 허전한 그 마음. 그럼요. 네. 그러면 그 외로움을 가장 느끼지 않는 집단을 생각하면 저는 가족이 떠오르거든요. 가족.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살인 사건이나 아니면 폭력 사건이나 그 뒤에 보면 치정 관계라든지 남녀 간의 애정 관계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가족이 어떻게 보면 외로움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한테 뭔가 이해받지 못하고 함께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은 진짜 뼈에 사무치게 커질 것 같은데. 근데 그건 가족이라고 국한할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까? 뭐 네. 많은 대중 속에서도 내가 애정을 더 이제 가깝게 느꼈던 사람이라든지 네네네. 이러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느낌이라는 거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허탈감이나 공허감 이런 것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럼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는 것은 자아가 강하다는 것이고 외로움에 좀 강해진다는 것인데 선생님이 전번에 그 상처가 컸을 때는 뭔가 재미난 걸 통해서 상처가 올라올 수 없도록 재미난 걸로 계속 이렇게 덮어가는 삶. 그렇지.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외로움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 야, 그 가릴 이거는 것도 굉장히 없어요. 확장되네요. 그럼요. 뭐 재밌는 것뿐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이 나한테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 네네. 이것이 문제인 거지. 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어떤 게 좀 더 잘하는 탤런트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희석시키라 그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나는 많은 행동들을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어떤 행동들은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드는 행동도 있을 거고, 있죠. 어떤 행동은 외로움을 싹 사라지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저는 그 가운데 재미라기보다는 몰입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말이죠. 뭘 하다 보면 정신없이, 벌써 3시간 지났네. 뭐 이런 게 있고, 3분이 3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럼 몰입되지 않았을 때는 외로움이 또 몰려오는 것 같단 말이죠. 그게 몰입이 습관이 되면 몰입하지 않으면 항상 외로움이 있죠. 그 몰입도 또한 너무 빠져서도 곤란한 거네요. 그렇지. 네. 그냥 멍하게 있을 때도 있고 몰입할 때도 있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경이 넓은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외로움을 느끼는 편이셨습니까? 많죠. 그러세요. 어릴 때는 남이 이제 무한한 소리도 아니지. 네네. 아니지만 내가 무한하게 들으면 네. 울어. 근데 우는데 네. 남 보는데 우는 게 아니라 네. 혼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운다든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앉아서 운다든지 그래요. 네. 그럼 이게 외로움이 이게 마땅한 단어가 없는데 네. 갑자기 태풍처럼 엄습해. 엄습해. 엄습. 예. 그게 참 힘들어요. 예. 오늘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확 커서 뭘 뚫고 나가는 거. 그걸 휘어졌다면 조금 흔들려요. 네. 흔들려도 뭐 결국 또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면 네. 태풍 지나가듯이 이제 지나가 버리니까. 요즘은 어떠십니까? 요즘 이래 오면 그 재미있잖아요. 이게 끝나고 가면 또 좀 공허해지겠지. 그래. 그리고 보면 이건 세월 지난다고 외로움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냥 가만히 댁에서 자녀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 나이에 편하게 쉬지. 하지만 선생님은 세상의 온갖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려고 애쓰시는 거군요. 네. 선생님만의 외로움을 옅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야, 저도 그러면 선생님 만나는 것도 그리고 또 뭐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저도 선생님 만나러 오기 전에 저기 이 평창동에 가면 아트 센터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혼자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한 30분 동안 여유 있게 한 잔 마시다가 오면 그때도 외롭지 않더라고요. 예, 잠깐 안 외롭지. 네? 잠깐 안 외롭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늘 외로울 수 있는 게 인생이다. 그렇지. 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로 외로움들을 메워 나가면서 엄습할 때는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과도 외로움을 중간중간 덮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메워 나가고 덮어 나가고 또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활동을 이어가야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외롭게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날 쳐다보죠. 그 약간 병리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외로움을 즐긴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외롭게 이렇게 보이든지 예. 아니면 외롭다고 뭐 외치든지 그 말은 반응이 있잖아. 나에게 관심을 좀 줘, 가져라. 사랑을 좀 줘 하는. 그러니까 그 외롭다는 거는 결국 사람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예. 어떤 형태든지.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외로울 수밖에 없고 서로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존재다. 정말 사회적 관계이고 관계의 동물이 그렇죠.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주는 감정을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다 친밀하고 밀접하고 굉장히 따뜻한 관계가 왜 필요한가를 말해주는 감정이 외로움이다. 그러면 외로움은 꼭 필요한 감정이네요. 그 핵심적인 감정이 그거죠. 예, 외로움이 없다면은 우리는 서로 만날 필요가 없죠. 만날 필요도 없죠. 네,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야, 그러고 보니 외로움이 단지 좀 부정적이고 문제가 있는 감정이다 이렇게 접근한 저의 첫 마음이 아니구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니까 지금까지 인간에게 있는 거구나 하는 새로운 결론을 가지게 되네요. 또 그렇지.
외로운 김에 오면 이건 말이니까 이제 쉽고 네. 행동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외로움이 온다면은 나보고 뭘 좀 움직이라고. 아, 외로움의 메신저. 외로움이 나한테 전하는 말은 뭐 좀 해봐. 세상에 온갖 일들 많으니까 맞아. 한번 해봐. 해봐봐. 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야말로 새로운 통찰인데요. 아, 외로움이 그래요? 올 때 벌벌 떨지 말고 또 뭔가 새로운 사람을 한번 만나라. 알던 사람을 한번 만나라. 뭔가를 관계를 포함해서 뭔가를 해보라는 신호가 나한테 들어왔고. 그렇지. 야, 신나는데요. 앞으로 이제 엄습하면 그 상상을 지겹게 해봐야 되겠는데. 좋습니다. 저도 정말 외로움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피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옅게해야 되는 감정이라고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오지 않으셨어요? 저도 좀 그 생각을 하고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선생님 대답은 의외로 반전이었습니다. 반전이어서 외로우니까 사람이고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은 서로 그리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 긍정적 메시지, 좋은 메시지로 뭔가 움직이라는 뜻이구나 하는 거를 받으라, 인사이트를 가지라는 말씀 오늘 귀하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외로움이라는 단어 하나를 이렇게 선생님한테 툭 던져서 선생님께서 그걸 크게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 외롭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좋은 배움 있으셨을 거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랑 나랑의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